늦은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미 기상청은 오늘 밤 뉴욕시 전역 천둥을 동반한 강력한 폭풍우를 예상하고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에서 총기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어린이가 최소 하루에 19명이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고의적인 총기 사고로 미국에서 한 해 약 1,300여 명의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유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백악관이 이에 따른 불투명성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국토안보부의 다카 프로그램 유지 발표를 두고 현행 유지는 맞으나 이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신규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위해 사이버 보안 등 25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총 11억 달러를 들여 사이버 보안 3만 개 등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레지오넬라균 감염으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에어컨과 냉각기 등에 서식된 레지오넬라균이 호흡기로 들어와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MTA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요금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다가올 공사 기간 동안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운행 축소 계획은 발표했지만 이에 따른 요금 인하 계획은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KBTV 뉴스9입니다. 늦은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미 기상청은 뉴욕시 전역 천둥을 동반한 강력한 폭풍우를 예상하고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맑았던 하늘이 점차 흐려지고 퇴근 무렵 내린 빗줄기는 점점 강해져 거대한 비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기상 사이트들은 일찌감치 오늘 밤 천둥을 동반한 폭우를 경고하고 나섰고 이로 인한 피해를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비가 최대 12인치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에 차량이 잠기고 바람에 건물이 흔들리는 등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오후 8시를 정점으로 점차 잦아들어 자정이 지나면 뉴욕 하늘을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상 전문가들은 이로 인한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 워싱턴,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 미 북동부 전역에 피해를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천둥으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물에 잠기며 해안가는 큰 해일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토네이도로 고립될 가능성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상악화 소식으로 항공편의 결항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어린이가 최소 하루에 19명이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02년에서 2014년 병원 사망 진단서와 응급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17살 이하 아동과 청소년의 총기 사고 피해가 그 대상입니다. 이에 따르면 고의적인 총기 사고로 미국에서 한 해 동안 약 1,300명의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또 치명적이지 않은 상해를 입은 어린이도 약 6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앞서 AP통신과 USA 투데이 네트워크는 지난해 상반기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이틀에 1명꼴로 어린이가 총기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유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백악관이 이에 따른 불투명성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국토안보부의 다카 프로그램 유지 발표를 두고 현행 유지는 맞지만 이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 호프만 공보국 부국장은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나온 바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존 켈리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16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2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어 온 기존의 다카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시행 지침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당시 줄곧 외쳤던 다카 폐지 공약은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신규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위해 사이버 보안 등 25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총 11억 달러를 들여 사이버 보안 3만 개, 미래 산업 분야 2만 5천 개, 산업과 제조 분야 2만 개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우선 올해 11월과 내년 1월 사이버 보안 분야에 3천만 달러, 디지털 건강연구소에 500만 달러, 가상세계 연구소 설립에 600만 달러 등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평균 연봉이 5만 달러 이상의 직업군을 대폭적으로 늘려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레지오넬라균 감염으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에어컨과 냉각기 등에 서식된 레지오넬라균이 호흡기로 들어와 감염된 것입니다. 냉방병 비상에 걸린 뉴욕시,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에서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냉방병 감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16일 뉴욕시 보건당국은 맨하튼 레녹스일 지역에서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된 7명의 환자 중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90대 노인으로 감염 확인 11일 만에 숨졌으며 나머지 6명은 감염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에어컨과 냉각기, 가습기 등에서 서식된 레지오넬라균이 호흡기를 통해 침투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냉방병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별다른 치료 없이도 일주일 내 회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열과 호흡곤란, 의식장애를 일으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감염 환자 발생 지역 주변 0.3마일 이내에 에어컨과 냉각탑을 조사 중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에어컨 필터 교체와 냉각수 오염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올여름도 어김없이 냉방병 비상에 걸린 뉴욕시에서는 매년 200에서 400명의 레지오넬라균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사우스 브롱스 지역에서는 같은 병으로 100명 이상의 시민들이 감염돼 이 중 1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실종된 10대 무슬림 소녀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됐으며 경찰은 무슬림 증오범죄의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슬림에 대한 증오범죄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실종됐었던 10대 소녀가 연못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소녀는 17세 나브라 하사난으로 하사난을 포함한 4-5명의 무슬림 소녀들은 어제 18일 새벽 4시경 라마단 기도를 마치고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늦은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나오던 길 한 남성 운전자와 말다툼에 휘말렸습니다. 소녀들은 운전자가 차에 나와 공격하려 하자 사원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일행 중 맨 뒤에 쳐졌던 하사나는 도망치지 못하고 친구들과 떨어져 결국 실종됐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색 과정에서 용의 차량을 운전하던 22세 다윈 마르티네스 토러스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3시경 사건 현장으로부터 3마일 떨어진 스털링 부근 연못에서 하사난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았습니다. 하사난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자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She's very sweetheart. She's like humble. She's very nice, I'm very sad. What the investigator said, tell the father and the mother. He hit her on the head and then he put her on the car and he threw her on the water. 한편 토레스는 곧바로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아직까지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증오범죄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MTA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요금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다가올 공사 기간 동안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펜스테이션까지 운행했었던 열차를 헌터 포인트 혹은 애틀란틱 터미널까지만 운행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이에 따른 요금 인하 계획은 밝히지 않아 쿠오모 주지사가 이를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현재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열차 출발과 도착 지연과 취소가 잇따르고 있어 이용객과 회사 간의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펜스테이션 공사는 다음 달부터 약 6주간 동안 계속될 예정입니다.
미 전역의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주택연구합동센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서 3가구 중에 1가구는 주거 비용이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절반 이상인 가구도 전체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비율은 뉴욕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전국 11개 대도시 경우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 비용으로 부담하는 가구 비율은 4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이나 LA 등의 경우는 44%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이 같은 원인은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인 것으로 보고서는 파악했습니다.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미 서부에서는 주거비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50년도 더 전에 지은 집을 해외에서 통째로 들여와 재활용하기까지 합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질 무렵 집 한 채를 고스란히 실은 바지선이 다가옵니다. 마운트 버넌 시애틀에서 배에 실려 북쪽으로 100km를 거슬러 올라온 이 집은 1941년 지어진 76년 된 주택입니다. 기념물도 아닌 묵은 일반 주택을 어렵사리 옮겨온 주된 이유는 돈입니다. We couldn't afford to build a house this nice if we wanted to. It's probably a quarter of the price. 중장비를 동원해 다리를 놓고 트럭이 배에 올라 무게 30톤의 목조주택을 실어냅니다. 비좁은 세터에 집을 올려놓는 일은 더 어려운 작업입니다. 전우진을 거듭하며 공병부대의 작전이나 다름없는 주택 재활용 프로젝트는 끝이 납니다. 섬들로 이뤄진 이웃 세누안 카운티에서는 아예 가까운 캐나다에서 묵은 주택들을 수입해 마을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5번째로 집값이 비싼 워싱턴주 일대에서는 한 해 주택 3,400채가 이렇게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욕타임즈가 FB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미 전 FBI 국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내용에 관한 모든 메모와 이메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소송에서 연방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자료들이 즉각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공개를 요청한 코미 메모는 코미 전 국장이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적은 것으로 러시아 스캔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을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로 꼽힙니다. 앞서 코미 전 국장은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달 저녁 자리에서 충성을 요구했으며 그로부터 약 2주가 지난 뒤 대통령 집무실에서 풀린 전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적어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의 이번 코미 메모 공개 소송 제기는 CNN이 이 같은 취지로 FBI에 소송을 낸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뉴욕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가한 뒤 귀국하려고 했던 북한 대표단의 외교 행랑을 미국 측이 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갈등 요인이 또 하나 추가된 것은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뉴욕에서 열린 장애자 권리협약 당사국 회의에 참가하고 귀국하던 북한 대표단이 미국 측의 외교 행랑을 강탈당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 내 안전성 소속 인물들과 경찰들이 비행기 탑승구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달려들었다며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 행위, 극악한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불법, 무법의 국가임을 보여주는 신뢰라며 공식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 행랑의 내용물은 소유국의 동의 없이 주재국 정부나 제3국이 볼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외교적 특권을 앞세워 미국이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빈말하는 국제테러의 영향으로 외교 행랑에 대한 불가침 특권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도 고려할 대목입니다. 지난 2월 김정남 독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외교 행랑을 통해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를 반입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미국 성인의 절대 다수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뉴스를 읽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뉴스를 읽고 있다는 응답자가 85%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모바일 기기로 뉴스를 접한다는 비율이 67%로 현저하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18세에서 49세 연령층에서는 무려 94%가
모바일 기기로 뉴스를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포처는 이처럼 모바일 기기를 통한 미디어 소비 패턴이 폭넓게 확산됨에 따라 미국의 언론계와 광고업계 지형도는 변화를 거듭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전 세계 영화 산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미 전통적인 방송사들은 월 정액 온라인 서비스인 넷플릭스에 시청자를 빼앗겼고, 이런 넷플릭스는 이제 영화관의 경쟁자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미 극장주의 이익 20%라는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넷플릭스와 영화관 상영작 프리미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도입 때문에 극장주들이 연 매출 36억 달러와 이익의 20%까지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지난 4월 달 전 세계 회원이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환상적인 오로라의 나라인 아이슬란드는 여름이 시원한 나라입니다. 특히 5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는 하루 24시간 내내 낮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백야가 반겨주는 아이슬란드, 박소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둠이 내리지 않는 밤 백야를 경험할 수 있는 아이슬란드. 북극권 바로 아래 위치한 아이슬란드는 여름철 동안에는 하루 24시간 내내 낮이 계속됩니다. 겨울에는 척박한 얼음 땅이지만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아이슬란드의 여름철은 더위를 쫓으러 오는 해외 관광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Ja, also es trifft auf jeden Fall zu, dass man das ja als inspirierendes oder ruhiges Land ansieht. Eben diese Natur und auch die reine Luft und auf diese Ruhe, die auch die Menschen ausstrahlen, spiegelt das alles auf jeden Fall wider.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는 가족, 친구, 연인 단위로 모여 즐거운 온천을 즐기기도 하며 말을 타기도 합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지만 아이슬란드는 아직까지 밝습니다. 세계 5대 온천 중 하나인 블루라군, 황금폭포라는 뜻의 굴포스, 최대 30m까지 온천수를 분출하는 게이시리, 아이슬란드 최초의 국립공원 싱벨리어 국립공원 등 볼거리가 다양합니다. Dus, ben nu in de watervallen van Denfos in Reykjavik in IJsland. Het is nu bijna 11:30 in de avond en het is nog altijd daglicht. Het komt nooit donker. Het is echt fantastisch om alles te zien hier. 특히 오는 21일은 아이슬란드의 하지로 24시간 내내 태양이 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휴가 시즌을 맞아 떠오르는 여름철 피서지 아이슬란드는 겨울에는 오로라, 여름에는 서늘한 날씨 덕에 이색 여행지로 곽강받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6월 19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지난 17일 새벽 퀸즈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12시 55분경 홀리스 내 205 플레인 100에비뉴에서 토요타 세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2대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토요타 차량과 충돌한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2명은 크게 중태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토요타 차량은 차량 2대와 충돌하고 근처에 있는 나무와 부딪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토요타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가 난 뒤 현장에서 도주했고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브루클린 주유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17일 정오 크라운 하이츠 유티카 에비뉴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46살 남성이 총에 맞았습니다. 이 피해 남성은 주유를 하기 위해 자신의 트럭 앞에 서 있다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흉부에 총상을 입은 남성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총을 쏜 용의자는 2명으로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정확한 증거가 없어 경찰은 용의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브루클린의 건물에서 인부 1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오후 1시경 린든 블러버드와 노스 트렌튼 애비뉴 코너 근처에 위치한 한 아파트 빌딩에서 58살 남성이 떨어졌습니다. 추락한 남성은 아파트 페인트를 칠하던 인부로 3층 높이에서 발판에 미끄러져 그대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목격자는 발판에 올라가 있던 남성이 발을 헛디뎌 큰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며 얼굴이 온통 피로 뒤덮였다고 말했습니다. 추락한 남성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10대 소년을 향해 총을 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30분경 스테튼 아일랜드 프린슨 베이 프렐 애비뉴 근처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집에는 가족 모임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42살 모 쉐스빌 셰미언이 친구의 총을 보고 장난으로 총구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총 안에는 총알이 들어있어 1층에 있던 10대 소년의 오른쪽 어깨를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이 소년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총을 쏜 세미언은 총을 맞은 소년을 확인하고 겁에 질려 황급히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이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세미언을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 레오니아에 위치한 95번 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조지 워싱턴 브리지 방향으로 달리고 있던 이 대형 트럭은 화재가 발생한 뒤 큰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화재로 노스바운드 익스프레인 레인 71번 출구가 막혀 월요일 아침 출근길 정체가 1시간 이상 계속됐습니다. 한편 화재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소방당국과 경찰이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북한과 미국이 1년 이상 비밀 외교 채널을 가동해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의 외교관들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 등을 만나 주로 오토 윈비어 등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문제를 논의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억제에 관해서도 다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육군이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해 7월 국방부가 성전환자 입대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아직까지 최종 시행 지침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유아용 식품 샘플 5개 중에 1개꼴로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방어기금이 2003년에서 2013년 FDA 데이터베이스를 축적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164종의 유아식품 샘플 가운데 약 20%에서 납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1위로 코닉세그의 CCXR 트레비타가 꼽혔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디지털 트렌드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톱10에 따르면 스웨덴 슈퍼카 제조사인 코닉세그의 트레비타가 48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는 23일 금요일입니다. 맨해튼 타임스퀘어가 우렁찬 태권도 함성으로 뒤덮입니다. 바로 올해 9회째를 맞는 뉴욕 태권도 한식 페스티벌이 펼쳐지기 때문이지요. 네, 오늘 포커스는 뉴욕 태권도 한식 페스티벌 관계자분들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지금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권도 교육자단 김경원입니다. 네네,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네네네. 네. 저 팰리세스 박 부시장 이종철인데요. 저도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참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식 설계를 맡고 있는 이강원입니다. 네네. 우리 김경원 전미태권도 교육재단 우리 이사장님이시고 또 우리 이종철 팰리세이스 파크 부시장님이시고 또 우리 이강원 미동부 한식 세계 추진위원회 회장님 모셨는데요. 네, 뉴욕 태권도 한식 페스티벌에 대한 우선 소개를 좀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뉴욕 태권도 페스티벌과 한식 페스티벌이 동시에 이렇게 올해 9회째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초등학교 학생들 교육을 어떻게 미국 사회에 알리느냐 하는 취지에서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작게 시작을 했는데 이 9회째 되면서 상당히 글로벌하게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이 한국 태권도 사범들이나 태권도인들 것이 아닌 전 미국인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가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예. 네네. 네네,
우리 회장님이 좀 얘기해 주실까요? 그러면 태권도 지금 그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올해 행사 이제 한식은 어떤 식으로 이제 참여가 되시는지요? 예, 지금 태권도 그 페스티벌이 벌써 10년째 되는데 작년에 우리 그 김경원 회장하고 같이 한국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 태권도만 할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도 먹거리를 주자. 그리고 세계의 그 다 모든 민족이 다 몰리는 타임스퀘어 가든에서 그 개인이 한다는 게 참 대단하잖아요. 네네. 이건 큰 단체나 어디 한인에서도 할 수 없는 거를 개인이 벌써 10년째 이루고 있다는 것은 참 너무 저 한인으로서 좀 가슴 뿌듯하고 영광스러워서 우리 한식을 같이 넣자 부탁을 해서 작년부터 한식이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만 전 세계에 알리는 것보다 한식도 같이 좀 한국 문화니까 전 세계를 좀 알리자 해서 같이 뜻을 같이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럼 이번에는 뭐 한식으로는 어떤 비빔밥 행사 같은 게 펼쳐지는 건가요? 예, 우리 그 5시에 우리 비빔밥 퍼포먼스가 있고요. 그리고 12시에부터 거기 한 3,000명이 참가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이 도시락을 제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네네. 우리 부시장님 태권도인이시기도 하십니다. 네, 부시장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이런 큰 행사를 바라보는 그런 좀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김경훈 회장하고는 오래된 지인 관계라 이제 1회부터 참석했거든요. 했는데 사실 이건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행사입니다. 타임스퀘어라는 데는 빌리기도 어렵지만 아침 9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7, 8시까지 그냥 각 미주에서 사부님들이 학생들하고 참여해가지고 시범도 하고 한식도 즐기고 또 한국의 문화, K-팝 여러 가지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대단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또 미국에서 이 자꾸 태권도 교육을 강조하는 게 미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같은 그런 교육 체계가 아니잖아요. 좀 애들이 너무 좀 자유분방하다 할까 이런 거를 이제 태권도를 통하여 예절을 가르치고 또 선생님 말씀 좀 잘 듣고 그래서 이 태권도 교육이 꼭 발차기와 이런 운동을 떠나서 정신적으로 그 애들한테 주입을 시키는 데는 아주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경원 회장이 지금 이사장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보스턴에서 하고 있고 전 미주에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학생들하고 와가지고 퍼포먼스도 하고 또 한국 음식 즐기고 한국 문화도 즐기고 그래서 한 3,000명이 지금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 행사로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권도인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 시범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 주목한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주고 참여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우리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김경원 우리 이사장님 보스턴에서 오셨어요. 네, 행사를 위해서도 또 오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실 텐데요. 네, 그러면 그 태권도 관련돼서는 지금 올해는 어떤 행사들을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공립학교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우승팀이 와서 이제 퍼포먼스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차기의 묘수 그러니까 경연대회도 해서 그러니 이제 화려함도 좀 이렇게 보여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권도 품새라든가 그런 것들 좀 아름다운 것들을 좀 더 많이 소개를 해서 태권도가 이게 이제 무술에서 스포츠에서 교육으로 가는 과정을 좀 이렇게 좀 여러 다민족들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오늘은 23일입니다. 네, 금요일이고요.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되죠. 43가, 44가 타임스퀘어에 가시면 이제 행사를 보실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 좀 시청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참여를 좀 위해서 우리 오늘 자리하신 분들 한 분씩 많이 참가를 좀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메시지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행사가 나날이 이렇게 해년마다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가 우리 태권도인과 한국인들의 행사가 아닌 미국 사람들의 행사로 이렇게 거듭나고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리 태권도인으로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한 말씀 주시죠. 네, 저도 방금 김경 이사장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인 사회에 한국 행사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국 사람들이 몇천 명 참석해서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태권도로 진수를 보고 정신을 배우고 이런 행사는 정말 굉장히 뿌듯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시면은 굉장히 아주 자랑스럽게 아주 하루 종일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네네, 우리 이강원 한식세계와 회장님이십니다. 예, 지금 동포사회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가 되지 않겠냐 싶고요. 이게 거기에 지금 타임스퀘어 하려고 유동 인구가 수십만 명입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의 각자 민족들이 와서 그 한식과 태권도를 구현한다면은 이게 바로 국위선양이 아닌가. 한국 문화 중에 태권도와 음식이 가장 앞장서고 또 계속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동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포커스는 23일 펼쳐지는 뉴욕 태권도 한식 페스티벌에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어떤 우리 한국의 위상도 알리고 또 우수한 우리 한식도 알리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행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낮 동안 대체로 맑았지만 늦은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집니다. 저녁에는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한바탕 쏟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날이 좋습니다. 하지만 볕은 뜨거우니 외출 시 자외선 차단 꼭 하셔야겠습니다. 바깥 습도도 평소보다 낮겠습니다. 기온은 최고 85도, 최저 66도입니다. 모레도 날이 맑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낮 83도이며 푸른 하늘 하루 종일 보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부터 주말 동안 날이 다시 흐려집니다. 곳곳에 비 소식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 이후로 당분간은 날이 좋습니다. 하지만 볕은 뜨거우니 바깥 활동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6월 19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은 KBTV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